솔직히 말해, 나는 이 자료를 전부 지워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덮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광기 어렸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역사는 결코 온순한 이야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인간 본성 속에 숨어 있던 잔혹함을 비추는 거울이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 너는 왕실의 장례실, 차가운 석재 탁자와 송진 냄새가 매캐하게 퍼진 어둠 속에 서 있다. 횃불이 깜박이고 습기 어린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다. 왕실 전속 미라 제작자가 나타나 칼날을 들어올리며 금지된 부위를 절제하라는 명령을 수행한다. 그것은 한낱 일탈이 아니라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설계된 의식이었다. 더 어두운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을 눌러라.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학교와 박물관이 보여주는 이집트는 황금관, 장엄한 피라미드, 우아한 벽화와 신비로운 상형문자다. 마치 신들의 총애를 받은 문명이자 찬란한 미학의 왕국처럼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유리장 너머의 광채를 걷어내면 검열과 삭제, 그리고 진열되지 못한 파피루스가 남긴 서늘한 기록이 모습을 드러낸다. 정말로 나를 오싹하게 한 것은 피가 아니라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 그 자체였다. 파라오의 침실에서 신전재단까지 성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동력이었고 정치가 휘둘러온 무기였으며 약자들의 몸과 영혼을 갈아넣는 재물이었다. 그들은 절정의 순간이 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며 자세 하나하나가 기도의 형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신성화된 언어는 곧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어가 되었다. 믿음이 어둠 쪽으로 기울자 왕과 귀족은 성을 권력의 도구로 삼았고 사제들은 신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의식을 합리화했다. 희생은 누구였는가? 가정에서 헌납된 아이들, 전쟁 포로로 끌려온 어린 노예들이었다. 너라면 그 시대에 태어났을 때 벗어날 길이 있었을까? 이제 미라를 보자. 세계가 투탕카멘의 보물에 열광했을 때 보고서의 여백엔 교과서가 다루지 않는 전율이 기록됐다. 성기가 절제되거나 변형된 흔적, 어떤 경우엔 사후 완전성을 위한 강화 의식처럼 보이는 처치. 나는 한동안 글을 읽던 손을 멈췄다. 단어들이 칼날처럼 관념을 베어냈기 때문이다. 더 섬뜩한 건 이 처치가 생전에 이루어진 흔적까지 있다는 점이다. 저 세상에서 완전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서 깎아낸다는 역설, 신에게 더 온전히 봉헌되기 위한 신체 훼손의 논리, 종교, 권력, 고통이 서로의 증명을 위하여 고리처럼 맞물렸다. 정말로 가장 무서운 것은 의식의 화려함 속에 숨겨진 냉담함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을까? 빅토리아 시대에 거대한 검열이 있었다. 번역에서 문장이 빠지고 유물은 비공개 수장고로 들어가거나 파괴되었으며 전시장은 황금빛 내러티브만 남겼다. 때로 역사는 영웅담이 아니라 선택적 침묵으로 엮인 포장지다.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였다. 정상에는 파라오, 그 아래에는 사제와 귀족, 맨 아래에는 아이들과 노예가 있었다. 몸은 제의의 연료였고 헌납은 가문의 자랑으로 포장됐다. 너는 지금 들리는가? 문지방 너머에서 쇠사슬이 스치는 소리와 사람들이 스스로를 신의 그릇이라 믿으며 내딛는 발소리. 경제는 이 종교 시스템의 혈류였다. 신전과 명문가, 권력은 상호 보증하며 신성한 봉헌이라는 간판 아래 지속적인 인력 조달을 필요로 했다. 나는 깨달았다. 잔혹함은 종종 화려한 의식과 귀한 향료의 냄새로 그 모습을 감춘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과연 과거와 다를까? 아니면 더 세련된 언어로 같은 일을 되풀이할 뿐일까? 그리고 축제가 있었다. 하토르와 세크메트의 신화를 본뜬 취함의 축제. 붉게 물든 맥주와 환각성 식물이 도시를 뒤덮고 신분과 금기, 법과 도덕의 경계가 며칠 동안 지워진다. 누군가 넘어져 다치면
신이 너를 택했다는 위로가, 누군가 죽으면 그는 신 곁으로 갔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눈을 감아보라. 횃불 연기가 목을 죄고 돌바닥의 차가움이 발바닥으로 스며들며 군중의 함성 속에서 네 심장의 고동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그 순간을, 기록에 따르면 이 축제는 단순한 향락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신을 흉내내며 제정신을 버려야만 신성에 가까워진다고 믿었다. 연꽃과 환각 식물이 들어간 음료는 의식을 더 격렬하게 만들었다. 거리는 노래와 절규, 웃음과 울음이 뒤섞여 혼돈의 무대로 변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인간이 신을 향한다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짐승으로 만드는 광경이야말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까. 메소포타미아 외교관들이 남긴 기록은 충격적이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이 신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짐승처럼 만들었다고 썼다. 외부인들의 눈에는 야만이었지만 내부에서는 신성으로 포장됐다. 사회 전체가 같은 논리를 공유했기에 개인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왜냐하면 사회적 동의야말로 폭력을 가장 견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다. 축제가 끝난 뒤에 후유증은 참혹했다. 기억을 잃은 사람들, 무너진 가정,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아이들, 경제도 멈췄다. 도시 전체가 며칠간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매년 반복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만약 너라면 이런 전통 속에서 목숨을 걸고 반대할 수 있었을까? 고고학적 발굴은 이를 뒷받침한다. 신전 내부에 발견된 좁고 긴 방들, 환각과 집단 의식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추정된다. 차가운 석벽에는 수백 년 전의 흔적이 아직도 스며 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돌벽의 스민 냄새와 희미한 울림이 지금도 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러나 이 집단적 광란은 영원하지 않았다. 그리스와 로마의 등장으로 세계는 달라졌다. 합리와 철학을 중시한 그리스인들의 눈에 이집트의 축제는 미신과 광기였다. 로마 제국은 더 가혹했다. 군대를 보내 신전의 벽화를 파괴하고 파피루스를 불태웠으며 사제들을 처형했다. 그 순간 나는 자문했다. 정말로 문명의 충돌은 종교적 진실을 무너뜨린 것일까? 아니면 단지 권력의 균형이 바뀐 것일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기 클레오파트라 1세는 축제를 제한하려 했지만 거센 반발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보수적 세력은 신의 분노를 두려워했다. 클레오파트라 3세는 겉으로는 순화된 축제를 로마에 보여주고 실제로는 비밀리에 본래 의식을 유지했다. 이중 전략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나는 생각했다. 권력자조차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어디로 향하는가? 기원전 30년,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를 속주로 편입한 순간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은 막을 내렸다. 로마인들은 이집트의 신전을 짐승의 굴이라 불렀다. 체계적인 파괴와 억압, 그리고 기억의 삭제. 그러나 가장 깊은 상처는 살아남은 이집트인들의 영혼에 남았다. 나는 깨달았다. 가장 큰 상처는 흔적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검열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일어났다. 탐험가와 학자들은 외설이라며 벽화를 덮고 파피루스를 불태우거나 비밀 수집품으로 감췄다. 박물관은 화려한 유물만을 전시했고 불편한 기록은 사라졌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집트는 금빛 껍데기일 뿐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혀 있다. 에베르스 파피루스 같은 문헌조차 번역 과정에서 성적인 대목이 삭제되었다. 품위를 지킨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불편했기 때문이다. 나는 한동안 눈을 감았다. 역사가 언제나 권력자의 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대 이집트는 찬란한 황금과 거대한 피라미드다. 그러나 그 뒤에는
신성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된 폭력과 희생, 그리고 검열로 지워진 수많은 목소리가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우리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과연 역사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어떻게 종교적 신념과 권력의 욕망이 결합하면 이렇게 조직적이고 끔찍한 형태의 학대가 가능했을까? 사람들은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눈앞의 고통을 당연시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반복되는 방식. 합리화된 폭력이 제도 속에 자리 잡을 때 인간은 가장 잔혹해진다. 결국 가장 힘없는 존재들이 모든 짐을 떠안았다. 아이들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길러졌고, 노예들은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몸을 내주어야 했다. 부모들조차 아이를 신전에 헌납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너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침묵 아니면 절망적인 저항. 이 구조는 단순히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정치와 경제가 얽혀 있었다. 권력층은 종교를 이용했고, 신전은 부와 노동력을 공급받았다. 종교적 제의는 곧 사회적 장치였고, 희생은 체제 유지의 연료였다. 나는 깨달았다. 권력은 언제나 종교와 손을 잡아야만 안정된다는 사실을. 신화와 의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기도 했다. 누군가 죽으면 그는 신의 곁으로 갔다고 말했고, 누군가 상처 입으면 신이 선택했다는 해석을 내렸다. 폭력은 의미로 포장되었고, 의미는 곧 안도감이 되었다. 나는 전율했다. 폭력마저 위로가 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로마의 군대가 신전을 파괴하고 기록을 불태웠을 때 이집트인들은 단순히 전통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천 년간 믿어온 질서와 삶의 이유를 동시에 잃었다. 무너진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정체성이었다. 나는 자문했다. 정체성을 빼앗긴 민족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 파괴조차 역사의 마지막 장이 아니었다. 수세기 뒤 빅토리아 학자들은 또다시 불편한 진실을 가렸다. 번역자는 특정 문장을 삭제했고, 탐험가는 불편한 벽화를 훼손했다. 역사는 이렇게 두 번 지워졌다. 첫 번째는 로마의 칼에, 두 번째는 유럽의 도덕에. 나는 한동안 책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사슬 소리가 맴돌았다. 단지 과거의 기록인데도 이렇게 숨이 막히는데, 실제로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했을까? 나는 몸서리쳤다. 단순한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절규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유물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수천 점의 기록과 조각상이 비공개 수장고에 묻혀 있다. 학자들은 연구용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대중에게 보여주기 두려운 진실이 많다.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얼마나 편집된 것일까? 만약 모든 검열이 사라지고 모든 기록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떤 고대 이집트를 보게 될까? 아마도 황금빛 찬란함보다 더 강렬한 어둠의 그림자가 먼저 눈에 들어올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진짜 두려운 것은 고대인의 폭력이 아니라 현대인의 외면이라는 것을. 결국 중요한 건 이것이다. 고대 이집트는 단순히 찬란한 문명이 아니었다. 신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제도화되고 아이들의 희생이 체제를 유지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 진실은 반복해서 가려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직시해야 한다. 권력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숨겨왔다는 것이다. 고대 제사장들이 아이들의 고통을 신의 이름으로 감췄듯 빅토리아 시대 학자들도 불편한 역사를 품이라는 이름으로 덮었다. 나는 자문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진실이 우리 눈앞에서 가려지고 있지 않은가?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는 빛나지만
그 빛 뒤에는 잘려나간 흔적과 억지로 숨겨진 상처가 있었다. 화려한 무덤과 부장품은 역사의 일부일 뿐이었다. 진짜 역사는 금으로 덮을 수 없는 고통과 희생에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진실은 언제나 장식보다 무겁다. 고대 이집트의 성적 의례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일부였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사회 전반에 퍼졌다. 파라오가 제 역할을 못하면 나일강이 흐르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는다고 믿었다. 인간의 몸은 자연의 흐름을 지탱하는 기계였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곧 권력의 무기였다. 파라오는 신과 연결된 존재로 추앙받았고 사제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폭력을 합리화했다. 그리고 그 결과 희생된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이들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어둠 속에서 들리는 듯 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 약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침묵했을까? 아니면 저항하다 사라졌을까? 현실은 냉혹했다. 선택은 거의 불가능했다. 폭력은 제도의 일부였고 사회 전체가 동의한 신성한 진리였다. 축제의 광란은 국가적 안전 밸브이기도 했다. 억압된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의 그릇이라 믿으며 미쳐갔다. 정치 권력은 이 혼돈을 허락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했다. 나는 생각했다. 억압과 해방이 뒤바뀌는 순간 권력은 더욱 강해진다. 외부의 시선은 이를 야만이라 불렀지만 내부의 논리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폭력도 혼란도 신성하다고 믿었다. 누군가 피 흘리면 선택받았다고 위로했고 누군가 죽으면 신에게 돌아갔다고 해석했다. 나는 섬뜩했다. 해석 하나로 모든 폭력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결국 로마가 들어와 이 전통은 파괴되었다. 신전의 벽화는 부서지고 파피루스는 불탔으며 사제들은 처형되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의식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형식일 뿐 상처와 기억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짓눌렀다. 나는 깨달았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고대인들이 신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았듯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는 희생을 보고 있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아마 너도 느꼈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화려한 이미지는 껍데기였고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어둠이 숨어 있었다. 나는 묻고 싶다. 우리는 과연 그 어둠에서 벗어났는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여전히 갇혀 있는가? 고대 이집트의 제의는 신성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사회를 지탱하는 잔혹한 시스템이었다. 파라오의 침실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엔진으로 여겨졌고 신전은 권력의 무대였다. 그리고 약자들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나는 깨달았다. 신성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폭력을 은폐하는 가장 강력한 가면이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기록에 남지 않았다. 부모는 그들을 신에게 바친다고 믿었고 사제는 그것을 신성한 봉헌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들의 몸은 사회 질서의 기초였고 그들의 고통은 신화 속에서 사라졌다. 나는 생각했다. 역사는 언제나 권력자의 시선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경제적 이유도 분명했다. 신전은 재산을 축적하고 귀족 가문은 체제를 유지하며 국가 전체가 희생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 종교적 언어는 경제적 착취를 덮는 도구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구조도 어쩌면 같은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빅토리아 시대의 검열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다. 학자들은 불편한 기록을 지웠고 탐험가들은 유물을 훼손했다. 금빛 유물은 박물관에 남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워졌다. 나는 느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학살이다. 여기서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 진짜 공포는 피나 사체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동의한 침묵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곱씹었다. 왜냐하면 침묵은 칼보다 오래가고 더 많은 생명을 삼키기 때문이다. 너라면 그 시대에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나와 같이 입술을 다물었을까? 고대의 사제들은 신의 이름으로 권력을 누렸다. 그들은 축제를 조직하고 희생을 합리화하며 체제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했다. 나는 깨달았다. 권력은 언제나 신성의 언어를 빌려야만 정당성을 얻는다는 사실을. 축제의 광란 속에서 아이들은 사라지고 노예들은 짓밟렸다. 그러나 기록에는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파라오와 귀족의 이름만 기억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역사란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문득 소름이 돋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약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져 있기 때문이다. 화려한 업적과 전쟁의 영웅담만이 남아있고 고통은 삭제된다.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반복되는 비극이다. 시간이 흘러도 인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 권력은 여전히 희생을 필요로 한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느꼈다. 과거를 외면하는 순간 현재가 같은 어둠을 되풀이한다는 것을. 결국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는 단순한 문명이 아니라 권력과 종교 그리고 침묵이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나는 묻고 싶다. 우리는 오늘날 그 거울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눈을 돌리고 있는가?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과거를 묘사하는 것에서 멈출 수 없다. 이집트의 어둠은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진실을 감추고 종교와 도덕을 앞세워 폭력을 합리화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같은 역사를 살고 있다. 파라오의 무덤이 보여주는 황금빛 장식품은 화려했지만 그 뒤에는 절망과 눈물이 숨어 있었다. 화려한 장식은 남았지만 고통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나는 깨달았다. 역사의 빛은 언제나 그림자와 함께 온다는 것을. 나는 책장을 덮고 한동안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아이들의 절규와 축제의 광란이 겹쳐 떠올랐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인데도 심장이 빨리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라는 사실을. 로마의 칼날과 빅토리아 시대의 검열은 다른 모양이었지만 본질은 같았다. 불편한 진실을 지우고 권력에 맞는 역사만 남기는 것.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는 과연 온전한가? 아니면 또 다른 편집본에 불과한가? 신성한 의식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폭력은 결국 수많은 희생자를 남겼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사라졌고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남은 것은 권력자의 흔적뿐이었다. 나는 느꼈다. 진짜 공포는 죽음이 아니라 잊힘이라는 것을. 나는 문득 전율했다. 고대 이집트가 보여준 것은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반복이었다. 권력과 종교가 손잡으면 언제든지 폭력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자문했다. 우리는 과연 이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날의 사회를 돌아보면 여전히 권력은 불편한 진실을 가리고 있다. 언론, 제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침묵조차 또 다른 검열의 도구가 된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침묵하는 한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 묻고 싶다. 만약 네가 그 시대의 목격자였다면 과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고개를 돌렸을까? 역사의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한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는 자주 침묵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집트의 이야기는 경고다.
권력이 진실을 지우면 사회 전체가 잔혹함에 동참한다. 신의 이름, 도덕의 이름, 체제의 이름, 결국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 나는 느꼈다. 진짜 무서운 건 권력이 아니라 그것을 묵인한 다수의 시선이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을 새기기 위해서다. 고대 이집트의 화려한 이미지는 진실의 절반일 뿐, 나머지 절반은 피와 눈물과 침묵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적어도 이 목소리만은 잊지 않겠다고. 대정화 이후 도시는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병사들의 발소리는 모래 위를 걷듯 소리 없이 사라졌다. 권력은 침묵을 장식했고 그 침묵은 질문의 자리를 빼앗았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진짜 공포는 피가 아니라 말없는 거리였다. 한 서기관은 비밀 장부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이 아니라 표정으로 충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다음날 새벽 장부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잉크의 얼룩과 떨리는 손목의 기억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기록조차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에서 진실은 얼마나 더섭을까. 변방의 군단에서 균열이 번개처럼 퍼져 궁정까지 닿았으나 곧 미소로 덮였다. 그러나 미소의 끝자락에서 떨어진 한 가닥 시른 바람을 타고 회랑을 지나 친위대의 귀에 닿았다. 나는 생각했다. 진실은 결국 귓속말처럼 흘러들어가 언젠가 폭발하는 법이라고. 밤마다 로마의 달빛은 궁정을 비추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벽을 스치며 지나갔다. 나는 몸서리쳤다. 심지어 달빛마저 잔혹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고대의 어둠은 여전히 지금을 비추고 있었다. 군중은 환호했지만 그 환호는 두려움의 가면이었다. 웃음소리는 울려 퍼졌지만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느꼈다. 진짜 폭력은 칼이 아니라 공포에 길들여진 웃음이라는 것을. 역사의 문장은 종종 승리의 노래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울음이 숨어 있다. 고대 이집트의 영광은 결국 희생 위에 세워졌다. 나는 깨달았다. 역사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기록하는 자의 편에서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닫힌다. 황금빛 무덤과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지만 그 속에 묻힌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나는 생각했다. 진정한 역사란 건물과 유물이 아니라 지워진 목소리를 되살려내는 일이라고. 이제 결론에 다다랐다. 고대 이집트는 단순한 찬란한 문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생을 제도화하고 침묵을 강요하며 권력을 정당화한 사회였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남는다. 역사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로. 나는 책장을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화려한 유물이 아니라 이름조차 남지 못한 희생자들의 목소리다. 나는 깨달았다. 진짜 역사는 그들의 침묵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